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명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쓰인다. 사고의 절약을 요구하는 이 원리는 좋은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다.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이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면 개편 중이다.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을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가장 아래 단계의 생리적 욕구들이 채워져야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들에 관심이 생긴다는 전제다. 한마디로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이 철옹성 같던 매슬로우의 이론도 최근 위아래가 뒤바뀌고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온갖 철학적, 도덕적 이유를 더한 장황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적 해석은 모든 것을 간명하게 만들었다. 금강산 구경을 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강산 유람을 한다는 것이 최근 진화 심리학적 설명이다. 혁명적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피카소나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자아 성취의 교과서적인 인물인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도 사실은 대단한 여성 편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금강산을 찾아가는 이유를 본인도 모른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심리학자들까지도 지나치게 긴 설명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자아 성취와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한 논의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의 정신적 교주로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말하면 행복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 말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유대모니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조언과 정신의 합성어인 유대모니아는 앞에서 언급한 자아 성취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많은 서양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가치 있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해석을 해왔다. 그 결과 행복을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거창한 이유가 있다. 그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귀족 가문에서 최고만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의 스승은 플라톤,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 인류 역사에 이렇게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그의 행복관도 매우 엘리트주의적이다. 그에 의하면 여자나 노예들은 행복을 누릴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칭송받을 만한 삶의 구성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착각이다. 사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정확히 말해 가치 있는 삶이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초엘리트주의적 행복관의 잔재 때문에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이 뒤엉켜 있다.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앞에서 설명했듯 여기서 행복은 역풍을 맞기 시작한다.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미국 시카고 대학 크리스토퍼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작은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결국 대다수는 커다란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신의 선택을 타인에게 정당화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객관적인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 똑똑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하게 하트 대신 바퀴벌레를 먹는다. 몇 해 전부터 우리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한 학생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이 아까워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행복을 정육점에서 판다면 현재 시중의 고기들은 기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오컴의 칼날이 지금 필요하다. 그 칼날로 기름기를 제거하고 나면 행복의 살코기로 남는 것은 주관적인 즐거움과 기쁨이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할수록 행복의 쾌락적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내일이 없이 즐겁게 사는 여름 배짱이를 한심하게 생각하도록 세뇌받고 살았다. 두 가지 염려 때문에. 첫째, 쾌락주의자들의 즐거움은 저급하다. 둘째, 그런 삶의 말로는 한심할 것이다. 둘 다 근거 없는 염려다. 세상 모든 배짱이들이 루저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수많은 최근 연구들에서 나오는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다. 행복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더 성공하며 사회적 관계도 윤택해지고 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연구들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의했을까?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온갖 오명을 씌우는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이다. 하루를 보면 이들의 삶이 조금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10년 뒤는 이야기가 다르다. 결론을 맺을 때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였다. 우선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자주 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없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지침들은 대부분 그렇다. 불행하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손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통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다. 행복의 핵심인 고통과 쾌락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니다. 둘째, 행복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이라는 동물이 왜 쾌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인간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이 없다. 쇼팽과 셰익스피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섹스할 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생존과 번식. 이 현상은 한국인의 일상을 실시간 조사한 연구에서도 뚜렷이 보인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즐거운지를 대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보였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행복은 결국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다. 행복과 불행은 이 장면이 가득한 인생 대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The rest are details. 나머지 것들은 주석일 뿐이다.